안녕하세요. 한국체면치연구소장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내 마음속의 도둑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나요? 제가 한번 그냥 적어봤어요.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친구들한테 따돌림이나 왕따를 당한 뒤로 또래 아이들을 보기만 해도 내가 왠지 또 이 왕따를 당할 것 같고 이 폭력을 시달릴 것 같고 친구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깔보고 나를 비난할 것 같은 그런 어떤 두려움, 공포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릴 때 학교에서 그냥 일어나서 책을 읽거나 발표를 했는데 친구들한테 놀림을 당한 거예요. 선생님이 괜찮다 해주는 게 아니라 너 왜 발표도 못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 앞에 서는 이 자기소개하고 이렇게 발표하는 발표 공포, 발표 두려움에 또 빠져버린 거예요. 아니면 사람 자체가 너무 무서워요. 인간에 대한 공포를 느낀 이후로부터 어른들을 만나면 무서워요. 얼굴이 이렇게 험악하게 생긴 사람만 보면 숨이 막혀요. 무서워요. 어떤 일을 당할 것 같아요. 어릴 때 성추행을 당한 여성과 같은 경우에는 남자만 봐도 얼마나 무섭겠어요. 두렵겠어요. 이 공포스럽다라는 것이죠. 이 폭력을 한번 당해버리면 조금만 누가 이렇게 위협을 줘도 죽을 것처럼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지금 삶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숨 막혀 두려워. 그래서 심지어는 차라리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미래가 너무 캄캄하고 어둡다. 왠지 미래에서는 악마가 나를 죽이려고 기다리는 것처럼 정말로 두려워요. 어떤 특정 물건이 너무 두렵고 무섭다. 어떤 물건만 보면 내가 너무나도 숨이 막힌다. 뭐 칼과 비슷한 거, 뭐 뾰족한 물건만 보면 왠지 이 물건이 나를 찌를 것 같은 그런 어떤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특정 장소에 가면 두려워요, 무서워요. 저는 지하철에 좁은 공간에 갇혀 있으면 숨이 막힐 것처럼 공황장애 생겨요. 저는 엘리베이터가 너무 두려워요. 저는 비행기 공포증이 있어요. 저는 물 공포증이 있어요. 물에만 들어가려고 하면 왠지 빠져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올라와요. 어떤 특정 상황만 되면 저는 무서워요. 어떤 조용한 상황, 아무도 말하지 않는 왠지 숨죽여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 그런 장소에 있게 되면 너무너무 무서워요. 저는 특히 지금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데 수능 시험장에서 시험을 본다는 이 상상, 이 상황만 떠올려도 너무 숨이 막힐 것처럼 두렵고 무서워요. 저는 개가 무서워요. 이거는 저의 얘기입니다. 뭐 지금은 덜하지만 저는 무려 개한테 몇 번을 물렸을까요? 저는 무려 개한테 3번을 물렸습니다. 첫 번째는 한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8살 때 이 오른쪽 이 어떤 종아리를 한번 물렸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개 공포증이 생겼고, 두 번째는 초등학교 한 5학년 때 중에 저 앞에 개를 만났는데 내가 이게 개가 무서우니까 이게 도망갔거든요. 도망가니까 이 개가 계속 쫓아와서 제 엉덩이를 물렸습니다. 그때 개 공포증은 또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또 세 번째 공포증은 29살 때, 공포증이 이제 사라져 갈 만하니까 29살 때 제가 그때 등산 겸 어디 산을 갔는데 산에 그 풀어지는 어떤 조그만 개가 있는데 그 개가 오자마자 저를 덥석 이렇게 물어가지고 저는 개한테 3번 물린 뒤로부터 이 개에 대한 두려움, 공포증이 보통 사람보다 엄청나게 큽니다. 보통 이제 여성분들도 그렇게 개를 무서워하지 않는데 저는 3번을 물린 뒤로부터 어느 순간 개만 보면 정말로 심장이 벌렁벌렁 하면서 온몸이 소름 돋는 것처럼 몸이 딱딱하게 굳어버린다. 저도 뭐 그런 어떤 두려움, 공포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이런 두려움, 공포증이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런 공포증, 두려움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은 어떤 걸까요? 기본적으로 보고 싶지 않는 기억이잖아요. 보고 싶지가 않아요. 두 번 다시 떠올리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설명하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한 번씩 떠오르잖아요. 안 좋았던 기억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어떤 분은 제가 미울 수도 있어요. 왜 자꾸 그 힘들어하는데 그걸 건드리느냐. 그냥 좋은 말만 해주면 좋지. 왜 당신은 자꾸 힘든 일을 들춰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떠올리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상상조차도 하기가 싫어요. 그거 생각하면 너무 제가 비참해요. 화가 나요. 속상해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죽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즉 트라우마가 돼 있다는 거죠. 그거에 관련된 작은 정보, 기억, 느낌, 그 냄새, 맛, 소리만 들어도 이미 나는 이 두려움에 취해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놀란 것을 소뚜껑만 봐도 확 놀라버린다는 거죠. 뱀을 보고 놀란 사람들은 이 작은 어떤 동아줄만 봐도 이건 뱀일 거야 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돌림을 당한 사람들은 조금만 누가 나에게 안 좋게 말을 하면 또 왕따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는 거고, 발표에 대해서 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목소리가 떨리는 순간 이 두려움 공포가 더 커진다는 거죠. 사람에 대한 이미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무서울 정도로 항상 우리는 이 두려움 공포가 계속 커지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힘드니까 떠올리고 싶지 않고 상상도 하기 싫고 보고 싶지 않으면서 하는 게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외면이에요. 왜곡이에요. 억압이에요. 모르는 척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이 두려움의 마음, 기억, 공포가 여러분들 마음처럼 쉽게 사라지느냐 이거죠. 없어져라 한다고 해서 없어지냐 이거죠. 이미 내 눈앞에는 이 공포가 있는데 내가 두려워서 보이지 않는다 해서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죽지 않는 이상은 눈을 뜨고 살아가야 돼요.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안 들려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귀를 열고 들어야 돼요. 자기 감정을 죽여가지고 감정이 느껴진다 한다고 해봤자 죽지 않는 이상은 인간은 감정이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감정을 느끼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눈을 감고 살아가는 세상이 괴롭고 귀를 닫고 살아가는 세상이 두렵고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어떤 하나의 두려움, 공포를 피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삶 전체가 무엇이다? 삶 전체가 두려움이자 공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하나의 두려움을 피하고자 어느 순간 내 삶 전체가 두려움, 공포로 빠지면서 우울증에 빠진 사람도 있고 어떤 심한 공황장애에 빠지기도 하고 살기 싫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심각한 불안장애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고통에 빠지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 두려움으로부터 이게 벗어나야 되는데 사실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핵심을 제가 한번 짚어주려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어떤 원의 공간은 내 마음의 방이에요. 내 집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현재 이게 나예요. 내가 집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여기에서 두려움이 여기에 있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이 두려움이 점점 내 안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문 밖에 있던 두려움이, 집 밖에 있던 두려움이 어느 순간 내 방 안까지 와가지고 나를 점령해버리듯이 내 안을 꽉 채워버리는 거죠. 내가 어찌 보면 이 두려움과 지금 동거를 하는 꼴이 되어버렸다. 두려움이 나를 점점 엄습해 온다는 거죠. 그렇게 보세요, 그러면. 나는 이대로 가만히 있는데 이 두려움이라는 놈이 자꾸 나를 주시하고 있잖아요. 나를 죽일 듯이 쳐다보고 있잖아요. 걔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저를 물려고, 그러면 저는 걔가 물려고 하면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도망가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걔가 저를 물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걔한테 3번 물리고 나서 깨달은 게 뭔지 아시나요?
저는 이제 걔한테 두려움을 느끼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두려우니까 도망가요. 그리고 벌벌 떨면서 걔를 못 쳐다봐요. 무서워하니까. 그러면서 슬그머니 이렇게 돌아서요. 그런 순간 걔는 어느 순간, 그래서 가끔씩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동물을 마주했을 때 바로 이렇게 등을 돌리는 것은 동물의 어떤 공격성을 더 강화시키는 거다. 왜냐하면 내가 꼬리를 내려버린 거니까 더 여기서는 기세등등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걔만 보면 두려워서 이랬는데 이제는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걔한테 달려들어가지고 그렇게 싸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물론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거 다 없어졌는데 한때 제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만히 걔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그럼 걔도 막 짖으려 하다가 두렵지만 계속 이렇게 저는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다가 좀 안 되면 또 이렇게 이제 하든지. 이런 식으로 제가 이 개와 마주칠 때 이게 아니라 외면, 왜곡, 억압, 회피, 도망이 아니라 두렵지만 걔를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걔도 막 짖으려고 하다가 서서히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개에 대한 두려움, 공포가 사라지면서 힘이 조금 생기면서 이제 걔가 웬만한 개가 앞으로 지나가도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가는 정도까지는 지금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하나의 극복했던 이 개의 공포증을 제가 극복한 것처럼 인간의 모든 공포도 다 이런 유사한 반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처음에 개를 두려워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두려움을 딱 떠올렸을 때, 마주했을 때 무의식적으로 돌아버리고 가게 된다. 그러면 이 두려움이 나를 물게 된다. 이 그림처럼 내가 여기서 등을 돌리는 순간, 벌벌 떠는 순간, 아무것도 못하는 순간, 눈을 감는 순간, 귀를 닫는 순간, 마음을 콱 닫는 상태에서 이렇게 어린 소녀처럼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순간 이 두려움이 알아서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두려움이 나를 점점 겁을 준다는 거죠. 으르렁거리면서 확 이렇게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두려움이 확 왔을 때 나는 그때 엄청난 트라우마, 또 공포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또 약해지고 또 약해지고 또 약해지고 점점 숨막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두려움의 그림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두려움이 나를 보고 있다. 이 개가 개를 빗대어 제가 설명드릴게요. 개가 나를 보고 있어요. 그럼 나는 이게 두려우니까 눈을 내리깔고 벌벌 떨고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개는 두려움은 나를 물게 된다. 근데 유일하게 이 두려움과 이 개로부터, 이 공포로부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섭지만 힘들더라도 이제는 얘가 나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두려움을, 이 개를 주시해라. 쳐다봐라. 직면하라.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돼서 가만히 있으면 당하게 되는 거고, 근데 내가 이 두려움을 직면하고 직시하고 바라만 보게 되면 이 두려움은 더 함부로 나한테 으르렁거리지 못한다. 나를 점령하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이 두려움을 또 다른 말로 내 마음속에 도둑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내가 살고 있는데 도둑놈이 내 집에 문을 따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 물건을 막 훔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두려우니까 숨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도둑놈이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 도둑놈을 주시해야 돼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도둑놈을 그대로 주시하고 있으면 실제 이제 우리가 도둑이 들었을 때 그 상황이 말하는 게 아니고 대체적인 제가 일반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둑을 보면서 도둑이야! 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도둑은 자기가 놀라서 도망간다는 거죠. 도둑이야! 경찰!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나쁜 놈! 꺼져! 이런 식으로 내가 용기를 갖고 정확하게 말을 하게 되면 이 도둑놈은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후다닥 빨리 도망간다는 거죠. 기본적인 그게 도둑놈의 속성이에요. 도둑놈은 안 들키려고 해요.
그리고 도둑놈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 방 안에 이 집주인이 벌벌 떠는 걸 좋아해요. 겁쟁이를 좋아해요. 눈 감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도둑놈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함부로 할 수 있는 거죠. 야, 돈 내놔. 너 사람들한테 신고도 못하지, 소리도 못 지르지. 함부로 나를 계속 공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의 속성이 이렇게 무섭기 때문에 이 두려움은 내 마음의 방에 도둑놈과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둑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도둑놈이야, 꺼져,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직면해주고 말을 해야만이 더 이상 이 도둑놈이 내 집에 물건을 훔치지 않는 거죠. 더 이상 이 개가 나를 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 이상 이 두려움이 나를 이렇게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계속 쳐다보니까, 이 두려움을 직면하고 쳐다보니까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질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두려움을 치유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방법도 택하고 뭐 긍정적인 최면도 걸죠. 뭐 시크릿, 우주가 도와줄 겁니다, 이렇게 사실 좋은 것도 하고 뭐 부적도 쓰기도 하고 모든 방법을 다 쓰는 거. 우리의 인간의 모든 이 마음의 원인은 어찌 보면 이 두려움이고 공포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요. 매일 운동도 하고 긍정적인 생각도 하고 명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게 다 맞습니다. 그게 이 두려움으로부터 직면하기 위한 방법인데, 사실은 본질적인 제일 중요한 마음은 결국은 이 두려움의 본질로부터 우리는 도망갈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제3자가 와서, 미안하지만 현실에서는 경찰에 와서 도와줄 수 있겠지만 실제 우리의 마음에서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경찰이고 내가 검사고 내가 판사고 내가 모든 것을 관장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거죠. 그래서 나 이외에는 나를 이 고통에서 꺼내줄 수가 없고, 나 이외에는 이 두려움을, 나밖에 이 두려움과 싸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주면 좋겠지만 결국은 내가 주인으로서 이 어떤 두려움을 계속 직면을 해야 된다. 그렇게 직면을 하다 보면 이 두려움, 이 도둑놈은 결국은 도망가게 되거나 멀어지게 되거나 사라지게 될 겁니다. 아니면 최소한 예전처럼 함부로 내 마음을 휘젓는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두려움의 속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해가 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너무나도 이걸 중요하게 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상을 할 때도 우리가 그대로 있는 그대로 호흡하면서 알아차리고 관조하는 게, 이 자기 마음속의 망상이나 두려움이나 이 트라우마를 계속 내가 보다 보면 이게 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전 최면 전문가예요. 10년 동안 최면만 한 사람인데, 난 두렵지 않아, 나는 이런 기억이 없어, 나는 항상 행복하게 살 거야, 난 긍정적으로 살 거야, 이 자체가 죄송하지만 최면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자기가 두려움을 싸우지도 못하고 두려움을 극복하지도 못하면서 마치 나는 괜찮아, 난 좋아, 난 앞으로 뭐 세상이 나를 도와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너무 지나친 긍정적으로 하는 것은 실제 긍정이 아니라 이 두려움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최면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건 아주 위험한 최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최면은 자기의 무의식, 자기의 마음, 자기의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서 그 두려움을 계속 직면을 하면서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았을 때 이 두려움이 빠지게 된다. 이 으르렁거리는 개가 도망가게 된다. 이 두려움이 서서히 힘을 잃고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이 두려움의 심리 패턴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을 때 비로소 자기 확신이든 확언이든 자기 최면이든 긍정적인 암시가 이루어지는 거고, 이것을 정확히 알았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명상을 했을 때, 심리치료를 했을 때 부작용 없이 스스로의 내면을 힘을 키우면서 이걸 치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아닌 어떤 외적인 도움을 하거나 우리의 뇌한테 최면을 걸거나 너무 쉽게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도망가려고 하면 할수록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면 할수록, 미래의 어떤 불안과 두려움을 안 보려고 하면 할수록 이 두려움은, 이 공포는 점점 커져서 내 삶 전체를 이렇게 점령해버리게 된다. 저는 이게 가장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이 두려움과 우리가 맞서 싸울 수가 있다. 그 방법은 너무나도 심플하다. 또한 어렵기도 하겠지만 자주 훈련하고 연습하다 보면 이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에서 두려움을 물리치는 이 깨달음, 이 어떤 그 자신감, 이 성공 경험을 가져본 사람들은 다시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두려움이 몰려왔을 때, 세상 속에 두려움이 몰려왔을 때 이 두려움을 어떻게 될까요? 도망갈까요? 직시할까요? 직시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작아요. 근데 두려움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조금만 힘든 일이 생겨도 두려워요, 무서워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앞에 괴물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고, 이 두려움을 직시해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극복해낸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 두려움이 오더라도 이거 별거 아니야, 내가 쳐다보면 어차피 이 두려움은 없어질 건데 내가 뭐하러 두려워해, 나는 그냥 내 갈 길을 갈 테야,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이게 하나의 두려움이고 하나의 공포인 것 같지만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기본적인 무의식의 속성이 이거 하나로 드러났을 뿐이지, 이거 하나를 제대로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게 돼버리면 이거 하나가 오염이 돼가지고 내 어떤 마음의 방 전체를 두려움으로 물들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인간의 두려움의 이 깊이는 사실 어마어마해요. 그렇지만 이 원리를 먼저 잘 이해하시고 다음에 제가 시간이 된다라 그러면 좀 더 이 두려움을 우리가 직면하는 심리치료 기법, 명상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복체면사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